도로에서 감동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거리실 거예요. 도로는 그저 목적지로 가는 수단일 뿐이니까요. 빨리 지나가야 할 곳, 막히면 짜증나는 곳 말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14년간 교통 인프라만 취재해온 프랑스 기자 마르틴 르클레르에게 도로란 차갑고 실용적인 구조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그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한 편의 영상에서 시작된 의심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여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도로 하나가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사랑하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파리의 늦은 오후, 프랑스 공영방송 사무실에서 마르틴 르클레르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4년간 교통과 도시 인프라를 다뤄온 그에게 도로는 그저 차량이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었죠. 감동이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차갑고 실용적인 구조물 말입니다. 또 다른 홍보 영상이겠지. 마르틴은 한국 고속도로 영상을 클릭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펼쳐진 장면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산맥을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는 도로,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교량들, 그리고 무엇보다 휴게소라고 불리는 공간들이 단순한 주유소가 아니라 문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마르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14년 동안 유럽의 고속도로들을 취재하며 본 것들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독일의 아우토반은 속도에만 집중했고 프랑스의 고속도로는 기능성만 추구했죠. 하지만 이 영상 속 도로들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마르틴은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여행 블로그, 심지어 개인이 올린 유튜브 영상들까지. 찾으면 찾을수록 이것이 단순한 홍보용 편집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휴게소에서 데이트를 하고 가족 나들이를 가며 심지어 관광지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도로는 감동이 없다던 그의 14년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과 복잡한 교차로가 보였죠. 그동안 그가 다룬 모든 도로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효율성, 경제성, 안전성. 하지만 아름다움이나 감동은 없었어요. 그날 밤 마르틴은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가봐야겠어요.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거든요. 냉소적이던 기자의 마음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호기심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마르틴은 즉시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내다본 순간 그의 시선이 도로에 고정되었어요. 차선은 완벽하게 그어져 있었고 가드레일은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정말 다르네. 마르틴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유럽에서 본 도로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단순히 깨끗한 것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조화가 느껴졌거든요. 서울 시내 호텔에서 촬영팀과 합류했습니다. 프로듀서 서예리는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유창한 불어와 한국어를 구사했어요. 촬영 감독 최도윤과 리서처 박은채는 한국 현지 스태프였죠. 서예린이 마르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출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새벽 마르틴은 졸린 눈을 비비며 차에 올랐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본격적인 고속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가로등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길을 밝혔죠. 저기 보세요. 서예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태양이 산봉우리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자 고속도로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아스팔트 위로 떨어진 햇살이 반짝이면서 마치 금빛 리본이 산맥을 따라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마르틴은 말문이 막혔어요. 14년 동안 도로를 취재하면서 이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로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풍경의 일부가, 아니 예술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최도윤이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죠. 서예리는 마르틴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마르틴?
도로를 이렇게 본 것은 처음입니다. 마르틴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경험 후 마르틴은 공정한 비교를 위해 일본과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도쿄에서 오사카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을 때 그는 일본 도로의 완벽한 관리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역시 일본이네요. 마르틴은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도로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표지판들은 하나같이 정확했죠. 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모든 것이 기능에만 치중되어 있었거든요. 일본의 휴게소는 깨끗했지만 단조로웠어요. 주유소, 편의점, 화장실이 전부였죠. 그나마도 통행료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무엇보다 도로 자체가 노후화된 느낌이었어요. 정확하지만 감동은 없어요. 마르틴이 서예린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또 달랐어요.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8차선, 10차선이 기본이었고 교량들도 웅장했죠. 세계 최대 규모는 맞네요. 마르틴이 감탄했지만 곧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도로 곳곳에 균열이 있었고 일부 구간은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울퉁불퉁했습니다. 휴게소는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화장실은 더럽고 냄새가 났으며 음식 위생 상태도 의심스러웠죠. 몇몇 구간에서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규모는 크지만 품질 관리가 안 되네요. 최도윤이 카메라를 내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두 나라를 직접 본 후 한국으로 돌아온 마르틴은 비로소 한국 고속도로의 차별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정확성과 중국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그 너머에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섰어요. 마르틴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고 있네요. 서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도로에서도 문화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마르틴은 이제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 고속도로의 독특함이 더욱 선명해졌거든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마르틴은 오세웅 박사를 만났습니다. 30년간 도로 설계와 건설에 몸담아온 베테랑 엔지니어였죠. 하지만 그와의 대화는 마르틴이 예상했던 기술적인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도로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오세웅 박사의 첫 마디부터 마르틴을 놀라게 했어요. 차량이 주인이 아니라 말이죠. 마르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오세웅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서구에서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차량을 소화할 수 있는가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각종 도로 설계도를 보며 오세웅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피로하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때로는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게 말입니다. 감성도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세웅 박사가 한 장의 설계도를 펼쳐 보였어요. 이 구간을 보세요. 단순히 직선으로 뚫으면 거리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들죠. 하지만 우리는 산의 능선을 따라 굽어서 갔습니다. 마르틴이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운전자가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세웅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풍경을 볼 수 있고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어서 오세웅 박사는 지역 문화를 반영한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경주 구간에서는 신라 문화를 형상화한 교각을 세웠고 제주도에서는 도라르방 모양의 안전시설을 설치했죠. 도로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야 합니다. 오세웅 박사가 강조했어요.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도로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마르틴은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철학자 같으시네요. 엔지니어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웅 박사가 웃었어요. 기술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거든요. 대화가 끝날 무렵 마르틴은 한국 고속도로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이 바탕에 있었던 거죠. 천안 아산 휴게소에 도착한 마르틴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곳은 그가 상상했던 휴게소가 아니었어요. 마치 작은 마을 같았거든요. 정말 휴게소가 맞나요? 마르틴이 서예린에게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이에요.
서예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입구부터 놀라웠습니다. 하늘정원이라는 이름의 옥상 공간에는 각종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벤치에 앉아 쉬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어르신들은 바둑을 두고 계셨고 젊은 커플들은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도로 위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마르틴이 감탄했습니다. 내부는 더욱 놀라웠어요. 작은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지역 작가들의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에는 지역 특산품을 파는 장터도 있었죠. 마르틴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노부부의 이야기였어요. 70대로 보이는 부부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곳에서 하루를 보낸다고 했거든요. 왜 여기에 자주 오시나요? 마르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긴 공원보다 더 좋거든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활기가 넘쳐요. 할머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들리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에게는 이런 곳이 필요해요. 마르틴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휴게소가 단순히 잠깐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이었거든요. 안성휴게소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연인들은 데이트 코스로 이곳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의 휴게소는 주유와 화장실이 전부예요. 마르틴이 최도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다른 문화네요. 박은채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휴게소는 여행의 일부예요. 때로는 여행의 목적지가 되기도 하죠. 마르틴은 카메라 앞에서 중간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곳의 휴게소들은 도로 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쉬고 즐기는 공간이죠. 부산을 향해 남쪽으로 가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났습니다.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서예린이 급히 말했습니다. 앞에 졸음쉼터가 있어요. 거기서 비를 피해야겠어요. 졸음쉼터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대의 차량들이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이런 작은 시설에도 주목했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마르틴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택시에서 한 남성이 내렸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정혜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전직 고속도로 순찰대원이었습니다. 비가 정말 세게 오네요. 정혜문이 마르틴 일행에게 말을 걸었어요. 서예린이 통역을 해주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혜문은 현재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지만 20년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근무했다고 했어요. 왜 순찰대 일을 그만두셨나요?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정혜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 아들 때문입니다. 5년 전 정혜문의 아들이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죠. 그 사건 이후 정혜문은 도로 안전에 대해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쉼터 하나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는지 아세요? 정혜문이 졸음쉼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가 순찰대 있을 때 보니까 이런 곳에서 잠깐 쉬었다 간 운전자들이 사고를 면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정혜문은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졸음쉼터에서 쪽잠을 자고 간 트럭 운전사, 무리한 운전을 하다가 이곳에서 마음을 바꾼 승용차 운전자들.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정혜문이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곳이죠. 마르틴은 정혜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졸음쉼터 하나에도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비가 그치자 정혜문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 도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네요. 마르틴은 정혜문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문의 택시가 사라진 후에도 마르틴은 한동안 졸음쉼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마르틴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도로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은 그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마르틴이 서예린에게 물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촬영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오세웅 박사의 철학적인 설명, 휴게소에서 만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 정혜문의 감동적인 고백.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인프라 비교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면 어떨까요? 서예린이 제안했어요. 마르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도로 자체보다 도로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네요. 다큐멘터리의 방향이 정해지자 편집 작업이 빨라졌어요. 기술적인 설명보다는 인간적인 감동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세웅 박사의 도로는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철학이 중심축이 되었고, 정해문의 헌신적인 삶과 휴게소 이용자들의 진솔한 증언들이 그것을 뒷받침했죠. 프랑스로 돌아가서 후반 작업을 마친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은 한국의 도로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문화적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배려하는 철학이 인상적이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후 며칠 뒤 마르틴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한국 인프라 포럼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마르틴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서예린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세요. 당신이 전한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르틴은 결국 다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한 달 후 마르틴은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서울 시내 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인프라 포럼에서 강연을 마친 후 마르틴은 마지막 촬영을 위해 서울 톨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해질녘 서울 톨게이트는 퇴근하는 차들로 분주했어요. 하지만 마르틴의 눈에는 그 모습이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차량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톨게이트 직원들은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촬영입니다. 마르틴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 고속도로 영상을 보며 느꼈던 의심, 경부고속도로에서 맞이한 황금빛 일출, 오세웅 박사의 철학적인 설명, 휴게소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정해문이 감동적인 고백까지. 저는 이곳의 도로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마르틴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발견한 것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곳은 길이 아니라 나라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배려, 그리고 도로조차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내는 창의성.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톨게이트를 지나는 차들의 불빛이 저녁 노을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저는 도로 하나를 보고 한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르틴의 마지막 멘트가 끝났어요. 카메라가 꺼진 후 마르틴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4년간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도로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거든요. 단순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꿈, 그리고 배려가 담긴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마르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자가 되었어요. 교통 인프라를 다룰 때도 기술적 측면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 역사를 취재할 때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았고, 새로운 교량 건설 소식을 다룰 때는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 변화를 중요하게 다뤘죠. 동료들은 마르틴의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한국에서 뭘 본 거야? 하고 농담처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마르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길이 아니라 마음을 봤어요. 몇 개월 후 마르틴의 다큐멘터리는 유럽 방송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인간적 감동을 전달한 작품이라고 평가했어요. 수상식 무대에 선 마르틴은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도로 위에서 만난 모든 한국 사람들의 것이죠.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작품은 탄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마르틴은 한국에 있는 오세웅 박사와 정해문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예린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새로운 이야기를 찾고 싶어요. 이번에는 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을 담고 싶거든요. 마르틴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그릇이라는 깨달은 말이에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